네, 요즘 이민 수속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전보다 인터뷰가 훨씬 까다로워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질문하고 점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인터뷰가 지연되거나 추가 심사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 모시고 실질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이민법 정보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좀 현장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변화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이제 전반적인 거는 제가 이제 이민관한테 직접 들었어요.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한 지난주에 뭐 2주 전이라고 했으니까 한 3, 4주 전이겠죠. 네. 그 이제 인스트럭션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만 이렇게 꼭 물어봐야 되는 문항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과 그 사안이 더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인터뷰 자체가 일단 길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전에는 넘겨주는 항목 같은 것도 이제 꼼꼼하게 상세하게 물어서 또 리포트를 쓰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그리고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길어지기도 했고요. 인터뷰가. 그렇군요. 특히 좀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그 1기 때 그 학생으로 이제 오랫동안 체류 신분을 유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했었거든요. 네. 서류가. 근데 아직 뭐 사실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등록금 영수증을 내라 아니면 뭐 숙제한 걸 내라 뭐 실러버스를 내라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그때는 뭐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네. 학교 가서 출석표까지 받아오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1기 때는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가지는 않았는데 이게 가족 이민의 경우입니다. 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이 신분 유지 특히 학생으로 계셨던 분에 대해서 일단 좀 1기만큼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일단 질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인터뷰를 가서 이민관이랑 직접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 1기와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약간 리포트를 쓰든지 조사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녔던 그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일단 학교 이름을 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받으신 학위가 있는지 확인. 그다음에 또 어떤 과목을 들으셨는지도 간략하게 확인을 하는 거. 네. 어떤 전공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별로 하나하나씩 다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 영주권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 만약에 체류하셨으면 다 신분 증명을 학생으로 잘 있었다는 걸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일일이 물어보고 서류 심사가 좀 까다로운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뭐 그전에도 뭐 그렇게 열심히 물어봤었고요. 신분 유지를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시민권자의 부모처럼 그냥 합법적으로 입국만 하셨으면 신분 유지가 안 되어도 되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다니셨던 학교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과거처럼 막 복잡하게 뭐 등록금 영수증을 내라 학교에서 출석표를 받아와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학교 이름과 대충 학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전공을 했었고 들은 과목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느냐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학교별로. 직접 듣고 오셔서 따끈따끈한 가장 최근 동향이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그 학생으로 체류를 하셨으면은 그 의도대로 그 비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신분을 지켰는지를 잘 봐야 한다라고 그 인스트럭션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네. 뭐 학교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통보를 하신 다음에 그만둔 예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학교에다가 통보도 없이 말도 안 하고 그냥 학교를 확 그만둔 경우.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다가 학교 DSO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이제 지정된 분이 네. 이제 보고를 하겠죠. 무단으로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 그런 식으로 만약에 I-20가 터미네이트 되면은 그걸 프로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만약에 마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 중에 너무 영주권이 길어지다든지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 다녀야겠다. 이번 학기까지만. 그러면은 네. 이번 학기까지만 잘 다니고 학교에 이래서 학교에다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네. 학교를 그만두시도록 이렇게 가셔야지. 만약에 그냥 다니다가 말도 안 하고 그냥 확 학교를 그만두시고 이렇게 모양새가 나쁘게 학교를 그만두신 경우는 네. 만약에
서비스에다가 학교 측에서 그냥 무단 결석하고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고가 되면은 그거 케이스 자체가 프로드 디파트먼트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신다 그러면은 학교에다 잘 통보를 하고 네. 그 학기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그만두시고 그 다음 학기에 등록을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셔야지 그냥 확 팽개치듯이 그만두시면은 나중에 영주권 받으실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예. 학교 측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졌네요. 네. 또 특별히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이렇게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네. 좀 조언의 말씀 주신다면 또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한다. 뭐 이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이제 일기만큼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요. 네. 과거 예를 생각하면은 뭐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등록금, 숙제한 거, 뭐 그리고 강의 계획서, 그리고 또 만약에 좀 가능하면은 뭐 아직까지 뭐 송금한 기록 달라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근데 이제 뭐 가능하시면은 송금 기록을 조금 해놓는 것도 좋고요.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주권을 받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서류는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맞습니다. 숙제까지 해놓은 거 모아놓으시고 시험 본 거 뭐 종이 뭐 이런 거 다 이메일 받은 거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이 모아놓으시는데 그래도 막 일기같이 그렇게 심하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너무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 같은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려는 하지 마시되 제대로 그래도 잘 준비해 놓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다닌 기록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이야기를 나눌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번 우리 변호사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또 강조해 주신 네네. 부분인데 바로 범죄 기록 점검 강화입니다. 네네. 최근에 범죄 기록 점검도 굉장히 좀 세밀해졌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과거에 그냥 가볍게 넘겨주는 그런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통법규 위반 그렇죠. 네. 트래픽 같은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이거 트래픽 티켓이다. 얘기를 하면 그냥 보지도 않고 그 트래픽 티켓이야. 그리고 넘겨줬는데 네. 얼마 전부터는 그럼 트래픽 티켓이면은 그럼 그 트래픽 티켓 돈 벌금 다 냈다는 증거를 내라. 이렇게 물어보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는 이제 전문가랑 잘 상의하시면은 또 뭐 잘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까지 잘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잘 끝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집행유예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봉사명령 뭐 잘 끝난 거에 대해서도 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뒤 정황에 대해서도 이 스테이트먼트를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고려 사항이 있으면은 고려 사항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좀 변호사 같이 이제 전문가들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그 범죄 사항에 더해서 또 내가 이민관이 봐주기 원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겠죠. 상을 네. 받았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세금을 열심히 잘 내고 일을 뭐 직장을 열심히 다녔다거나 세금 잘 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려 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잘 준비를 해가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거나 뭐 대학교를 마쳤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나의 범죄 기록을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준비해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어떻게 잘 종결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법원 서류를 또 준비하시고 또 진술서 같은 것도 변호사랑 상의하셔서 잘 써가시고 그다음에 법원 서류 같은 거는 어느 부분이 케이스가 마무리돼서 벌금을 다 내고 끝난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잘 또 알아가지고 그 서류를 들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네. 아무래도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클리어를 했다라는 그 증거 자료들과 함께 내가 그 이후에는 정말 도덕성과 시민의식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내가 미국에 체류했다라는 그런 증명이 될 만한 그런 것들도 그렇죠. 준비하시면 더 좋다라고 지금 조언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특별히 이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에 인터뷰 전에 반드시 법원 기록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 변호사와 동행을 하는 거를 권면을 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 주시죠. 일단은 이 친구들도 그 네임 체크라 그러죠. 지문 조회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FBI 네임 체크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게 싹 다 화면에 떠 있어요. 딱 네. 가면은요. 근데 이제 그것을 법원 기록 같은 걸 보면은 뭐냐면은 각 주 법원 그리고 그 각 카운티 법원 또는 아예 주에 있는 하급 법원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켓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케이스 히스토리가 쭉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종결됐는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떻게 종결됐는지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서 내는 거는 어쨌든 기본적인 정성이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보통 뭐 제목이 뭔지도 그냥 법령 번호로만 써져 있고 보통 사람이 봐서는 잘 이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관이 어떤 부분을 보는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잘 그걸 가지고 가시고 네. 그다음에 그 앞뒤에 또 정황이 있을 수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거.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운전은 안 하고 차 안에서 열쇠를 앞자리에다 놓고 자기만 했는데도 DUI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정황 같은 걸 잘 설명을 하시면 차 안에서 잠이 든 경우면은 물론 이제 DUI는 DUI죠. 네. 그래도 조금 막 운전하다가 잡힌 게 아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경감 사유가 되면서 봐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뒤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은 변호사랑 같이 진술서도 잘 써가지고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변호사가 가서 설명을 먼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직접 설명을 하다가 오히려 더 또 말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한 케이스는 아닌데 그 다른 데서 본 거니까 그냥 DUI라고만 적어내고 그냥 법원 서류만 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 난 운전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잡힌 거다. 근데 법원 서류는 안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가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진술서도 써가지고 가서 제가 좀 손을 딱 들고 말을 네. 변호사가 막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내가 좀 얘기해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잠이 든 케이스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끄떡끄떡 하시고 네.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러니까 앞뒤 정황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래됐다든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이런 다른 어떤 범죄도 연루된 적이 없다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뭐 네. 15년 이상 뭐 여러 가지 20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처를 구해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서류 너머에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도 변호사랑 잘 상의하셔서 같이 가시는 게 좋고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일단 혼자 가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서류도 같이 점검하고 진술서도 같이 써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군복무 기록 점검인데요. 네. 최근에 또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대 기록 점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뭐 과거에는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맨데터리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뭐 징집돼서 그냥 국민 개병제로 갔다 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이거는 뭐 우방국 군대 뭐 다 그걸 떠나서 이제 왜냐하면은 군대를 갔다 오시면은 무기 체계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테러 관련 용의자 선상에 오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육군 아미 그래서 사우스 코리안 아미 대답을 못하면 그렇게 좀 해주면 그냥 넘어갔는데 네. 이제는 병종이 뭐였는지 보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그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주특기라고 그러죠. 네. 포병이다 대포 쏘는 거다 아니면은 뭐 탱크병이다 운전병이다 아니면 보병이다 그 병종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기 훈련을 받은 적 있냐 사격 훈련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무했는지에 대한 기간도 명확히 물어보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고 네, 네. 대충 점검을 하셔서 최소한 달수라도 언제 뭐 1990년 2월부터 뭐 예를 들면은 뭐 1992년 8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30개월 만약에 옛날 분들 하셨으면은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외워서 가셔야죠. 그렇군요. 잘 괜히 거기서 기억이 안 나겠는데 이렇게 해서 얼버무려서 괜히 추가 서류 나오는 일 없게 네. 대충 그냥 확실하게 점검은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무기를 무기 사용법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뭐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럼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점검을 하고 적어놓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갔다 오신 분도 보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저희들은 인펀츄리라고 적어갔습니다. 보병. 좀 흥미롭네요. 이런 부분 사실 이런 내용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군대 기록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인터뷰를 가시게 되면 특히 남자분들. 네. 그렇다면 시민권이나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병역에 관련된 분들은 네. 특히 남성분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미리 사전에 좀 한국에서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서류를- 병적 기록 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띄워보면은 이제 그 날짜가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뭐 네. 1,000원, 1,500원이면 특히 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뭐죠 그 인증 통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영사관에서 띄워주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네, 뭐 거기까지는 사실 뭐 네. 그냥 기억을 살려서 좀 미리미리 1990년 2월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서 그냥 적어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거의 아시지 않을까 거의 싶습니다. 다 알아요. 네. 대한민국 남자 중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죠. 저도 정확히 맞습니다. 날짜까지 기억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이민 최근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취업이민 쪽은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다라고 들리는데 어떤가요? 네네. 그러니까 적정 임금이 조금 빨라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펌도 약간의 LC도 약간의 개선 기미가 있습니다. 한 1개월 반 정도. 그러니까 노동청 과정이 줄어들면은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제 그런 거는 좋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인터뷰 없이 다 대부분 다 승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최근에도 3순위, 2순위 승인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네. 사무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거의 뭐 100% 인터뷰 없이 받았죠. 이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기술 AI라든지 이렇게 첨단 기술 쪽이라든지 이렇게 IT 쪽으로 그리고 그 개발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레이오프가 많아서 뭐 잡이 부족하지 않냐? 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거는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아직도 이 숙련공이 부족하다는 거는 거의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뭐 숙련공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아직까지 호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시기가 조금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오히려 있겠네요.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네. 2순위 같은 경우는 영주권 카드 날라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취업 2순위 그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많이 승인이 되었어요. 좀 기다리신 분들이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다 어렵다, 뭐 까다로워졌다 이런 소식만 듣다가 네네. 조금 진전이 되고 더 빨라졌다는 소식을 또 들으니까 오히려 취업인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기 때 비해서 일손 부족 현상 때문에도 그렇고 숙련공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영주권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네. 좀 시민권 인터뷰 동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시민권 인터뷰는 느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4, 5개월 미만으로 4개월, 5개월 정도 됐을 때 대부분 다 인터뷰가 잡혀서 승인 받고 이제 전부 다 그 선서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자꾸 이게 길어지면서 6개월, 7개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뜻이고 네. 오렌지 카운티 산타하나 USCIS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9개월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길어졌네요. 네네. 네. 특히 또 시민권 신청하는 분들 가운데는 좀 이렇게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좀 신중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네.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준비하실 때도 좀 상당히 좀 잘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서류를 묶어서 내는 개념보다는 일단 법원 가서 그 케이스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다켓이나 미닛 같은 거 이어가는 것은 기본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범죄 기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뭔가 할 말이 있으면 그 할 말 있는 거를 잘 준비해 가도록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참 이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매 시간마다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서류도 중요하지만 또 인터뷰 시에 이런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님과 좀 동행하시기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이랑 동행하시는 게 네. 좋고요. 그다음에 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잘 할 수 있고 네. 상세할 수 있는 나의 좋은 점 같은 걸 일단 부각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최근 이민국 서명에 관련해서 좀 변경 사항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최근에 이민국 서명에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메모가 나왔다면서요. 네네. 네. 이 서류가 트럼프 그러니까 그 이민 절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법대로 깐깐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파란색으로 서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파란색 볼펜으로 서류가 그전에는 막 섞어서 이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막 내고 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검은색 펜이 아니고 파란색 펜으로 사인된 서류들이 전부 다 리젝트가 거절된 것이 아니고 행정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온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때처럼 이제 영어로는 웹 시그니처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리지널 시그니처. 네. 이제 그 리ኳ이어먼트가 이제 코비드 19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대면 접촉을 피하게 하려고
서명을 받아서 스캔해서 넣는 것도 그렇죠. 원본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는 복사한 것도 괜찮다라고 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멀리 계신 타주에 계신 분들이 뭐 오리지널로 사인을 해가지고 뭐 익스프레스 메일이나 프라이어티 메일로 붙이는 그런 이제 시대는 이제 살짝 지나간 네. 느낌이어서. 요즘 뭐 다큐 사인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큐 네. 사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자, 내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네. 그 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인 규정이 변경돼서 저는 이제 다시 웹 시그니처가 부활한 줄 알고 네. 오리지널 사인을 해야 되는 거 네.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는데 일단 그거는 아니고요. 아. 이게 좀 이미지로 크리에이티드 된 거 있죠. 저장해 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다큐 사인으로 뚝 누르면은 그냥 내가 네. 한번 해놓은 게 그냥 쿵쿵 도장 찍히듯이 찍히는 거. 네. 그거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화면으로 사인을 하시든지 화면으로 사인을 화면으로 해야 내가 된다. 손가락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싹. 네. 오리지널로 내가 화면으로 그래서 네.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프린아웃을 하셔가지고 손으로 내가 그날 각각 그 칸마다 똑같은 사인이 아니고 다른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깨끗하게 스캔해서 디지털 포맷으로 나한테 보내주면 돼요. 네. 근데 IRS에다 서류 낼 때 하듯이 다큐 사인처럼 해가지고 전에 한번 사인해 놓은 거를 이렇게 쿡쿡쿡쿡 누르면은 똑같이 그 크리에이티드 된 이미지로 사인이 되는 거 그거는 안 된다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이게 티가 나나 보네요. 확 티가 나죠. 똑같으니까요. 모든 똑같이 서류가 생긴. 그렇게는 그러니까 안 돼요. 결국은 터치 스크린에 자기가 네. 직접 손으로 하든 펜으로 그렇죠. 하든 직접 사인을 해야 된다. 직접 사인을 하고 깨끗한 카피 스캔한 거를 보내주시면 돼요. 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뭐 칸이 넘어가거나 뭐 그냥 너무 성의 없이 하거나 이제 좀 앞뒤 안 맞게 그냥 막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네. 안 되고 이제 사인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정성스럽게 하시라고 제가 그러니까 권고드립니다. 뭐든지 정말 조심조심해서 좀 그 인스트럭션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게끔 네네. 딱 하는 게 정석대로 맞습니다. 해야 되는 예, 거군요. 예. 네. 뭐 지금은 뭐 파란색으로 사인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네. 검은색.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색깔 가지고 이럴까 싶습니다. 그게 읽히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민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파란색은 디텍트가 안 될 수가 있대요. 이게 어디다 기계다 넣어서 이걸 읽을 때. 아, 그렇군요. 네. 전 좀 궁금했어요. 왜 파란색은 안 되나?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펜으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깐 방송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학생들이 영주권이나 뭐 네. 시민권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영주권을 변경할 때 CPT와 OPT 이 워크퍼밋에 대해서 제가- 변경 사항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CPT, OPT 둘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제 2기가 출범한 다음부터는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를 했었죠. 네. 뭐 CPT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 교과 과정의 일부로 일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습. 네. 그래서 학업이 방해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20시간이 넘으면 안 되겠죠. 공부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파트타임 스테러스처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것이 CPT입니다. 졸업하기 전에가 CPT고요.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는 1년 동안 이제 잡을 찾을 수 있도록 보통 OPT를 1년짜리를 주죠. 네. 뭐 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번 연기하실 수도 있지만 네. 통상적으로 주는 거는 공부 끝나고 나서 1년짜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특히 OPT 경우 최근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OPT의 경우는 OPT라는 신분을 받은 다음부터 이제 신분은 아니고 같은 F1인데 OPT가 허락이 된 다음부터 90일 이내에 직장을 잡아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불법 체류입니다. 네. 90일 이내에 직장을 잡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걸린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일을 안 하는데 OPT 일했다고만 하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드죠. 네.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을 안 하면서 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것도 다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증명하시는 방법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OPT는요, 그 페이드 포지션도 되고 언페이드 포지션도 됩니다. 발런티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드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제 OPT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스타트해서 받으시는 페이스톱을 증명을 하면 네. 증명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OPT로 제대로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죠. 네. 아니면 이제 발런티어 같았으면은 뭐 재직증명서 뜨시면 되겠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회사에서 언페이드 포지션 또는 발런티어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할 때 F1으로 계신 분들이 OPT를 받았을 때 OPT를 일한 증거를 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네. 근데 바로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에 지난주에
이게 OPT로 일을 안 했는데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준 사람들이 대거 걸렸거든요. 회사들이. 아, 네.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OPT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잘 서류를 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먼저 영주권 신청할 때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가 네. 나올 때까지는요. 미리 지뢰겁을 먹고 내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제 일하셔야 된다는 거 OPT 받으신 다음에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PT도 조건이 있어요. 이 CPT를 하려면 몇 시간 넘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다가 너 거기 가서 일을 했으면 리포트를 내라든지 뭐 하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키면은요 CPT가 취소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감옥이 F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일에 관련해서는 유학생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싫어하죠.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잡을 문제가 될 뺀다고 수 생각하니까. 있으니까 네. 정말 OPT, CPT 정말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해서 앞으로 이게 빅이슈가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OPT 특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간단히 나눠주시고 이 시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뷰가 이제 특히 이제 좀 다행인 거는 그 취업 이민은 인터뷰가 안 잡히고 있어요. 이제 범죄 기록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네. 가족 이민이 주로 이제 거의 다시 이제 대부분 다 잡히고 있는데 자녀가 초청하는 경우도 많이 잡히죠. 결혼은 사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잡아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코비드하고 그다음에 가 겹치고 바이든 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결혼 영주권인데도 인터뷰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상 다시 전수 인터뷰로 거의 부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터뷰를 가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가져가셔야 될 서류 목록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시고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왜냐하면 답변을 잘못하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다 거짓말을 했다고 서류가 날아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잘 하시고 가져갈 때 서류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잘 트레이닝을 받고 가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능하면은 같이 동행하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민법 전문 청간우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영주권 시민권 네. 인터뷰 동향과 인터뷰 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 이민 수속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네네.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저기 LA사하고 부에나파크 두 군데고요. 사무실은 LA 사무실은 213-232-1655, 네. 213-232-165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부에나파크 오피스는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청간호 변호사 사무실을 연락처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오렌지 카운티 전화번호 714-522-5220, 714-522-5220번, LA 오피스는 213-232-1655, 213-232-1655번입니다. 변호사님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은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청간우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